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디스크 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강의할 문황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디스크 심리 상담사 강의를 신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기대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신청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디스크 심리 상담사라고 하면 총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실 건데, 첫 번째는 디스크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담의 현장에서 혹은 강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다뤄보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총 25강이 끝났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디스크라는 도구와 이것을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문황영이고 저에 대해서 여기 쭉 양력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요, 저는 사실 짧지만 잠시나마 헤드헌터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능력은 되게 많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환경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에 대한 것, 내적인 거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연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상체질,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TA 등 다양한 진단 도구에 대해서 습득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담 과정 안에서요, 디스크를 주로 다루지만 다른 도구와는 어떤 호환성이 있는지와 혹은 다른 도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 과정이 끝나면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직 안에서, 학교라는 환경에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실 건데요. 자, 왜 디스크 심리 상담사인가? 저희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디스크라는 이 도구가요, 인간의 욕구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객관화되었을 때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안의 욕구와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혹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하게 된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 그 다음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나에 대해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강점도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신에게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막 이러세요. 아니에요 막 이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장점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강점, 장점,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모습 안에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혹은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이걸 보시고 반대로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어요. 평소에는 내가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있었구나,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원하지 않았구나, 이런 나에 대해서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듣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과정에서 총 4가지를 다룰 건데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 보시면요, 이런 4가지입니다. 기본 이론, 디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유형을 찾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실 거고요. 각각 유형별로 특징을, 기본적 특징,
그 다음 심화적 특징, 그리고 환경 속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 다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상황별 디스크 유형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의 모습이 항상 같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학교에서의 저와 집에서의 저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유형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제가 조직과 학교나 가정에서 상담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주면 좋을까, 어떤 상담의 방식을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4번의 경우에는요, 단순한 디스크 성향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오실 거냐면 디스크를 가지고 진로 상담에서 어떻게 쓰실 거냐, 디스크를 가지고 경력 상담에서 어떻게 쓰실 거냐, 디스크를 가지고 가족관계, 디스크를 가지고 인간관계, 디스크를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꼭 복습을 한번 해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저희가 진단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이 진단도구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진단도구로는 MBTI가 있습니다. 유형 분류는 16가지고요.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MBTI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4가지 지표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애니어그램의 경우에는 힘의 중심, 신체에 있는 힘의 중심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3가지 안에 또다시 3개, 3개, 3개 해서 총 9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개인의 행동과 환경의 관계에 따라서 2가지 지표가 있고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 다른 진단 도구에 비해서 조금 더 쉽습니다. 간단하죠. 4가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4가지 안에 행동과 환경의 관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고정적으로 모든 상황이 똑같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그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디스크라는 도구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더우먼. 이 원더우먼과 관련되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되신 분입니다. 예, 누굴까? 예, 이분이십니다. 바로 윌리엄 몰튼 마스튼이라는 이분은요, 이분이 원더우먼을 만드신 심리학자이시고요. 거짓말 탐지기의 최초 개발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요, 사람들의 이 감정,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인간의 유형,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의 방식에 따른 유형화를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이요, 최초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디스크의 최초의 모습을 고안해내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1970년대에 존 가이어 박사가 디스크 검사를 최초로 출판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디스크 검사는 존 가이어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디스크라는 4가지로 사람을 분류하는 형태의 모습은 마스톤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아는 디스크라는 검사의 도구는 존 가이어가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식 버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디스크는 클래식 3버전이세요. 그래서 계속 갱신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년 뒤에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또다시 디스크 검사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더라.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검사지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라는 것이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서 또다시 계속 신뢰도와 타당도에 맞춰서 바뀌는 중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하실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책자 3가지입니다. 성격으로 알아보는 속 시원한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피플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시판되고 있는 한국교육 컨설팅 연구소의 퍼스널 프로파일 시스템이라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각색하고 편집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혹시나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디스크를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해서 아까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기 이해할 거고요. 그리고 강점을 꼭 발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특성 알아보실 거고요. 그 사람이 너 안의 욕구는 그래서 그랬구나. 너의 행동은 그것 때문이었구나. 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저희가 디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간, 본질에 대해서 먼저 보실 건데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행동이 표면에 나오기 전에 그 안에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 안에 그 사람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생각, 의식,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요, 자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날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날라온다라는 표현이 적합했던 게 뭐냐면 제 발을 밟고 팍 지나서 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제가 앉을까라면서 가방을 꺼내고 있는 그 시점에 할아버지가 제 발을 밟고 딱 앉는 순간 만약에 제 마음속의 의식이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의 발을 밟고 남의 자리를 뺏는 사람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불쾌하죠. 짜증나죠.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분에게 왜 그러셨냐, 여기 내 자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음을 계속 표현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저러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제 안의 감정이 뭐 자리 저거 한번 비켜드린 게 뭐가 큰 일이라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죠? 그분이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감정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더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에서 보는 행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각과 감정의 결과값이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환경에 대한 나의 인식이 합쳐져서 우리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값이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다른 심리 검사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디스크는요,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다른 진단 도구의 경우에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디스크는요,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학교에선 이래요. 난 집에선 이래요. 난 친구 만나면 이래요. 뭐가 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 3가지 모습 중에 가장 내가 나답고 편한 상태인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의 유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식과 환경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장 잘 발현이 되는 그 환경이 당신의 진짜 행동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라는 의미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디스크 검사를 하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거, 먼저 잘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내가 누구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우울해요. 이런 상태에서 디스크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신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대인관계에서 나에 대한 모습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실 건데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명의 심리학자가 함께 만들었고요. 인간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각기 다른 4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자, 보시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몰라요. 라고 해서 이 4가지 사분면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너도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을 오픈 에리어라고 하고요. 나는 몰라요. 근데 당신은 알아요. 블라인드 에리어입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은 몰라요. 히든 에리어고요. 나는 몰라요. 당신도 몰라요. 언논 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픈 에리어고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영역이고요. 이름, 성별, 나이, 경력, 학교 등등 열린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넓으면요.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분면이 오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예.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예, 사자성어에 이런 말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아니야만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오픈 에리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냐? 예, 맞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오픈 에리어만 있으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나에 대해서 오롯이 다 드러난다라는 건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부분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일 때도 오픈이 100%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짐 캐리의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트루먼은 자신의 모습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생중계가 되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삶이 오픈 에리어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건 개인 스스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픈 에리어가 너무 넓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 많아지세요. 나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나는 누군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잘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픈 에리어가 넓으면 좋지만 전체에서 80% 미만일 때까지가 가장 좋더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든 에리어인데요. 뭐냐면 여기는요.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아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약점, 비밀,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내 안의 욕망, 감정, 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한 잠재력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발전하는 데 간혹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히든 에리어를 하나 공개해드리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촬영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엄청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모르셨죠? 예, 이게 바로 히든 에리어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 안에는 잘해야 되는데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 예, 그리고 욕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걸 건강하게 잘 표현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쓴다면 괜찮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블라인드 에리어입니다. 여긴 뭐냐면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은 너무 잘하는 곳. 이것은 네,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요. 나의 무의식적인 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맹인 영역이라고도 해요.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래요. 저는요. 소통 참 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 조직의 관리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땡땡 부장님 혹은 땡땡 이사님, 땡땡 상무님 소통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이 그러세요. 저희 부장님 진짜 말도 마세요. 막 이러면서 예. 말하면 말 끊고 그 다음에 안 들으시고 등 돌리시고 눈썹 높이 세워서 화내시고 이런다라고 해요. 근데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다 들어주신다고. 나같이 잘 듣는 상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불일치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블라인드 에리어는요. 저희가 디스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보는지는 나중에 디스크 활용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요. 언논 에리어입니다. 여기는요.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영역인데요. 저희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냐? 내가 내 안에 과거에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되게 가장 큰 의식적 변화를 줬던 사건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 안에 숨겨져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것이요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나도 왜 올라온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절대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안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더라.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대인관계에서 이 조화리의 창을 디스크 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뭐냐? 디스크에서 다루는 영역들은요. 여기 세 가지까지를 저희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언논 에리어, 저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 혹은 의식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다룰 수는 없더라.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타인과 내가 알고 타인이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어떻게 나의 강점 개발이나 혹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작을 하면서 디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들을 잠깐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디스크는요.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디스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감정과 행동 중에 행동 부분을 다루지만 이 행동 부분은 그 사람의 의식과 감정의 소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 들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퀴즈,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에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편한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를요. 1, 2, 3, 4 등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등수를 매기시는 것까지 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